돼요. 예, 예. 그렇죠.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요새 물가가 천정부실 오르니까 농산물도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라서 농민들이 도움이 되면 좋은데 거의 중간 상인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돈만 안 올랐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좀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하면 그때 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때 저는 5원만 가지고 사탕 이만큼 샀잖아요. 네, 그 유리병에다 담아놓고 거기에다 파는.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 그 1원 주면은 아이스 케이크 하나 줬거든요. 어떤 때는 둘도 주고 1원에. 근데 지금 1,000원짜리가 1원짜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지금 1,000원짜리 뭐 쓸 그 게 외로 있어요. 더안 돼요. 네. 1원짜리도. 지금 1,000원짜리 가지고 뭘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살 수 없어요. 오이는 싸게 사요. 오이. 참 그렇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서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무슨 방송을 듣다가 뭐 우리가 사는 날짜가 뭐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36,500일이다 뭐 어쩌고 그런 소리 이런 하는 거 봐서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면 좀 많은 것 같은데 날짜로 따지니까 36,500일이요. 날짜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요. 그걸 돈 36,500원이 뭐 가치가 있나요 또? 돈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날짜 숫자를 보니까. 그리고 그만큼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죠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상식적으로나 또 우리가 객관적인 상식 그야말로 뭐 먹으면 좋단다 뭐 먹으면 좋단다 여기에 귀에 솔깃해지지 않은 귀에서라도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한 개의 뭘로 출발했다고 했죠? 한 개의 뭘로? 한 개의 멋으로 출발했죠. 어머니 거와 아버지 것이 합해진 한 개의 뭐였죠? 세포라는 걸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피부를 손톱을 긁어도 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포가 뭉쳐진 게 우리 몸 전체다고 얘기했고 그 세포들이 비슷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모여진 것이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근육이면 근육, 신경, 또 뭐가 있을까요? 뼈도 있죠. 그 다음에 껍질을 이루고 있는 상피, 피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상피 조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겉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상피. 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관은 뭐냐? 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기관이라고 해요. 하나하나를
붙여서 이름을 붙여서 말할 때는 소장이다, 간이다, 뭐다, 뭐 이렇게 방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들을 통틀어서 한 개 한 개 이름 없는 그것들은 뭐냐면 기관이라는 것들이에요. 기관. 위도 기관이고 자궁도 기관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관들끼리 서로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연결을 해서 기능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계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구강도 있고 인두도 있고 식도도 있고 위도 있고 또 소장, 대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모여져서 계통이 된 거잖아요. 소화기 계통. 그럼 위와 소장, 식도 다 서로 협력하죠. 협력하니까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소화기 계통이 있고 또 호흡기 계통 하면 뭐 우리가 아는 바가 코 들어가서 여기 말소리 나오는 후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침할 때 이제 가래도 나오고 하는 기관지,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호흡기 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콩팥, 그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을 걸러서 선생님 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누구 여기 없나요? 있습니다. 에어컨을 왜 처음부터 안 틀었을까? 오늘 이거 답답해서 보니까 안 틀려. 그런데 안 틀어있네.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덥게 해놨나 싶었는데. 선생님 어디가? 와, 이게 하도 답답해서 치다 보니까. 저는 세 번에. 그러니까 표현을 빨리 해야 돼. 저같이 바보는 더운데도 가만히 쓴 거예요. 어쨌든 자, 콩팥, 요관, 방광 이런 것들은 오줌 걸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뇨기 계통. 그 다음에 여성분들로 말하자면 난소, 난관, 나팔관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자궁, 뭐 그런 것들은 아기 낳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남자로 말하면 부안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바깥에 외음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해서 결국은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생식계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누가 갑상선 수술했대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목 앞에 갑상선이라게 목소리 나는 거 밑에 그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거기서는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럼 그것만 있냐?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머리, 뇌 밑에도 있고 뇌하수체라는 거기에도 호르몬이 막 이것저것 분비돼요. 뭐 성장할 때는 성장을 하게 하는 성장 호르몬, 또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저 신장 콩팥 위에는 부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렇게 그 호르몬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협력을 하거든요. 어떤 것은 억제를 하고 어떤 것은 도와주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르몬을 조절에 의해서 호르몬의 조절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호르몬이 머리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생산이 돼요. 아니 머리에서 예. 그게 지력을 내려서 그렇죠. 호르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뇌 밑쪽에 아래쪽에 뇌하수체라는 콩알만한 게 있어요. 예, 뇌하수체. 거기에서 지금 말한 갑상선 있죠? 그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더 나오게 만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한테는 아기를 낳으면은 그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유방을 자극, 유선이라는 그 유즙을 분비하는, 젖을 분비하는 유선을 자극해서 젖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 낳기 전에는 조금만 나올 듯 말 듯 하지 젖이 구체적으로 분비되진 않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유선자극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젖을 나오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자는 난소를 자극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 남자는 정소를 자극하는 그런 정소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묶어서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 뇌하수체, 뇌 밑에 달려있는, 열매 달려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에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것이 마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 갑상선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상선 호르몬이 피를 따라서 돌다가 머리에 가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더 못 나오도록 또 반대로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서로 그 피드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빅믹 이렇게 도는 거죠. 위에서는 밑을 자극하지만 밑에 놈은 다시 올라가서 위에 것을 못 나오게 자극한다는 거죠. 우리 호르몬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로 밑에 것이 자극을 받지만은 밑에 것이 피 속에 너무 많으니까 뇌에 올라가서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위에 뇌하수체를 억제를 시켜서 덜 나오게,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이 예전에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요새는 많이 발견이 됐고요. 앞으로도 더 발견될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호르몬 하니까 우리 침 나오듯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수영장에 예를 들어서 찻숟갈로 설탕 하나 넣다 보면 수영장에서 단맛이 날까요? 어림도 없죠? 무심장에 나겠죠. 그렇게 미량이죠. 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량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도 우리 몸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인 어르신들 모두가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하고 다르게. 특히 뭐가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이겠죠? 성장 호르몬이 자라는 동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장년기, 노년기까지도 나오긴 나와요. 그게 나오니까 우리가 털도 자라고 또 벗겨진 피부도 다시 복구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라지는 않지만 손톱도 자라고 다 하잖아요. 몸은 안 자라도. 그러니까 조금은 나와요. 근데 성장기에 나오다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 상황은 더 조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흔히 갱년기다 그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또 그런 분 특히 여성분들은 그 갱년기를 겪어보셨잖아요. 어떻든가요? 갱년기. 첫째, 월경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막 몸은 막 열불이 나고 어떤 때는 열불이 났다 추웠다가 이것도 짜증도 나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손발이 뜨겁다든지 저리다든지 막 그런 것도 오고 짜증스럽고 아주 불편하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겪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덜 겪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우울증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고 그 갱년기를 거치는데 그 갱년기가 왜 오냐면 결과적으로 호르몬 때문이에요. 왜? 심하게 적는 사람은 더 적게 나와서 그런가요? 그 사람 체질이라고 하죠. 호르몬 양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잘 나오던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자궁벽이 헐어서 월경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 월경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깨끗한 자궁 점막을 만들어서 애를 잉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또 안 갖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패. 그래가지고 털어내버리고 다음에 또 준비를 해. 그래서 새 점막을 또 만들고 아기가 또 들었을 때 준비를 해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낳는 대로 낳잖아요. 근데 요새 안 나니까 또 털어내고 그걸 반복하는 게 이제 월경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여성 호르몬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옛날에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생리체계는 한 45, 6세 내지 50 정도까지 그 멘스 월경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늦어졌죠. 초경도 빨라졌고 이제 폐경도 늦어졌죠. 이제 그 말은 가임기가 길어졌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다 그 얘기도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성분들이 그런 신체 변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서 신체 변화, 변화가 되는, 균형이 깨지는 거야,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갱년기가 오는 거야. 그 남성 호르몬도 그런 변화가 옵니다. 여자같이 급격히 갑자기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욕도 줄어들고 성욕이 줄어드니까 의욕도 줄어들고 그게 이제 생활과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성욕이라는 것은 그쪽에만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욕이 있어야 한편으로 또 삶의 의욕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심리적인 이유와 함께 남자도 갱년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자, 호르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내가
지금 호르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었는데 옆으로 세가지고 너무 멀리 왔어요. 어쨌든 이미 나왔으니 말인데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떤 남녀 간의 차이가 생기냐면 어차피 옆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옆으로 있을게요. 남자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돼요. 용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자, 남자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고안에서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0, 60 이렇게 하면서 줄어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장 그 위에 있는 부신 부분에 수질 부분에서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러면 남자는 남자 호르몬만 나오냐? 여성 호르몬도 일부는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성도 주로 여성 호르몬, 남포 호르몬이 나오지만은 그런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도 여성에게서도 조금은 나와요. 그런데 자, 갱년기 이유를 말씀드려요. 보통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때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근육이 크고 또 비교적 동적이고 좀 활동성이 있고 성격이 조금은 적극적이고 그런 경향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은 우리가 요새 그런 말을 만들면 여성적이다 이런 거 요새 젊은 여자들은 싫어해요. 너무 그 페미니즘이 막 너무 그 범람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너는 여자니까 여성스러워야 돼. 이건 잘못이죠. 근데 그런 성향이 왜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여자는 소극적인 면이 약간 있고 조금 남자보다는 신체적으로 약간 연약하고 부드럽고 그런 면이 있죠. 그게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갱년기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은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들이 좀 강해져요. 남성스러워진다는 얘기죠. 화장실에 가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얘기해요. 어디 가서 그런 요새 농담하면은 성희롱죄에 걸리니까.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젊었을 때는 화장실 문 잠고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 문 안 잠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들면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말이니까 문 열어놓고 볼일 본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동의 안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나는 안 그래. 당연하죠. 개인 성향이니까.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여성분들이 나이가 갱년기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남성화 되어간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나는 아닌데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의욕이나 활력이 줄어드는 데다가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여성화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혼나고 울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뭔가 터지. 마누라한테 혼나고 우는 거예요. 마누라 어디 나가는데 물어보도 못하고. 나는 말만 끝나요. 네. 그러니까 남자하고 막 여성화 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자, 조금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별로 재미없으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호르몬 각각 분비하는 분비샘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호르몬 계통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렇게 우리 몸에는 이런 계통 저런 계통이 합해져 갖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뭐든지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소화기 계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이제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소화기 계통 중에 첫 단계는 당연히 입이지요. 입. 그래서 그거를 의학용어는 구강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강. 그렇다면 구강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은 계속 이어진 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게 우리 몸뚱아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계통은 쭉 이어진 관이에요. 군데군데 굵기라든가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어진 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구강에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입에서 맛도 보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기쁨을 주는 곳이 입이잖아요. 사실 밥통 속에 위 속에 음식물이 들어있다 우리가 포만감은 느끼지만 그렇게 즐거움은 없잖아요. 먹는 기쁨을 입에서 느끼는 건데, 자, 입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결국은 미각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혀 부분에다가 그 맛을 느끼는 그 세포, 감각기관을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동물이 다 해당되겠지만 혀에 어디에서는 쓴맛을, 어디에서는 단맛을, 어디에서는 신맛을, 어디에서는 쓴맛을, 오미라고도 하죠. 그 맛을 느끼게 혀에서 느끼게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 느껴보셨지만 음식을 드실 때 어떤 음식은 찬 음식이 맛있고 어떤 음식은 뜨거운 게 좋죠. 냉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게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입에 닿는 느낌, 부드럽냐 딱딱하냐 뭐 이런 것들도 역시나 그 맛에 영향은 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혀 감각 그 세포에서 느낀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는 의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의욕에 의해서 자, 음식이 입에 들어옵니다. 그냥 삼키는 일은 없지요.
음료수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물도 씹어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옛날에 왕건이 어디를 가는데 목이 말라서 어느 우물터에 갔더니 어떤 여성이 바가지에 우물에서 물을 떠줬다. 거기에 낙엽을 떨어뜨려서 주었다 이거죠. 줬는데 왕건이 마시고 나서 왜 불편하게 여기다 낙엽을 떨어뜨렸느니까 갑자기 물을 마시면 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탄복했죠. 탄복해 그 여자를 왕비로 만들었죠. 왕건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물도 천천히 마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도 씹어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물 말고는 모든 음식은 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라는 걸 만들어 주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물은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의학용어로는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많은 음식은. 그래서 위에 부담을 안 주려면 최대한 위에 이빨로 오래 씹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침이죠. 침 속에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씹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쌀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씹어 드셨죠? 네. 뭐 찐쌀도 있었고요. 그거 뭐 옛날에 뭐 무슨 뭐 군것질이 어디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아니면 쌀 주머니에 쌀이나 있으면 그 쌀이 흔치 않으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쉽게 되는 쌀 처음에 넣었을 때는 맛있던 거예요. 근데 오래 씹다 보면 달콤해지요. 침이 섞여서 쌀에 있는 녹말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켜요. 입에서도 그래서 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씹어야 된다는 얘기죠. 침이 잘 섞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오래오래 씹어서 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영양분도 잘 뽑아낼 수 있고 또 그 위의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밥을 그만큼 늦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오래오래 씹어 드시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의 등등이 이 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것이 위입니다. 밥통. 위, 밥통. 밥이 음식물들이 거기에 고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밥통이라고 해요. 의학용어는 위라고 해서 위라는 용어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치에서 갈비뼈를 이렇게 명치에서 배하고 뼈 사이 그 부분이 활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늑골붕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서 위가 있습니다. 그게 그 뼈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근데 밥을 먹으면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게 돼요.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죠. 늑골, 갈비뼈 가장자리 따라서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영 알파벳 그 J자 있죠. J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길쭉하게 자란 가지 말고 나무에 가지나무에 붙어 있는데 저기 이 꼭 찝는 부분은 가늘고 그 머리 부분은 두껍게 만들어진 그런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런 가지가
꼬부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꼬부라진 것이 이제 그 위 모양이 위로 오목하고 밑으로 볼록하게 그렇게 된 것이 음식이 안 들어간 위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게 커지는 거죠. 2배, 3배 커지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한꺼번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일단은 담아둬야 되겠죠. 담아두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저 몸 밑에 그 모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 역할처럼 그 위에서 음식물을 담아놓으면서 서서히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위가 꿈틀거리면서 이제 점점 그 꼭지 부분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 명치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 위에는 그런 움직이려니까 당연히 근육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속껍데기가 있고 중간 것이 근육이고 또 바깥쪽에 또 껍데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중간에 있는 근육이겠죠. 그래서 꿈틀꿈틀 하면서 들어온 음식물을 짓이기도 하고 이동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2장으로 넘겨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빠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4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밥을 먹으면 위에 들어온 것들을 싹 내보내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식사는 최소한 4-5시간 이후에 간격을 두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를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운동만 일어나는 기계적인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백질, 그리고 고기 같은 데서 나오는 단백질 있죠. 그것을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그 물질은 그런 소화액을 포함해서 강한 산성. 여러분 식사하시고 어떤 때 소화 잘 안 되면 신물 올라오죠. 그게 이제 위에서 나온 위액이 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강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위 속에 있는 그 위액을 바깥에 꺼내서 내가 만져볼 수 있다면 내 손이 어떻게 되냐면 내 손 피부가 다 녹아버려요.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그게 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나와서 위 내부 속껍데기를 녹여버릴 거 아니냐.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래요. 위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그게 섞이면은 우리 입천장 헐듯이 그렇게 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위에서는 반대로 그거를 중화시키는 엔티펩신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 나와요 또. 그래서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입천장에다가 침을 이렇게 묻혀보세요. 그러면 그 위액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입천장에 이렇게 침을 묻힌 것처럼 위에서 반대되는 물질이 나와서 그 위액이 녹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위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일부를 헐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위가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위염, 위궤양 그게 그래서 생겨요. 그 균형이 깨졌어요. 그 균형이 왜 깨져요? 위 속에서 그렇게 강한 위 속에서도 균이 산다는 거예요. 균이 그 파일로리 균이라고 하는 균이 거기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걱정을 많이 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위액과 그 위액을 점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물질 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면 결국은 위궤양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많이 받고 막 그렇게 늘 그렇게 되면 위궤양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속 쓰리다 보면 약국에서나 병원에서 뭐가 처방해줘요. 뭐 일회용 샴푸 비슷한 그 옛날에 그런 그 비닐봉지 속에 뭐 그 끈적끈적한 거 들어있죠. 그 암포제렌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먹으면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그래서 덜 쓰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위궤양이 있고 위가 쓰리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찹쌀밥을 드시라고 해요. 그 이유는 찹쌀이 미끈미끈하잖아요. 찹쌀을 좀 질게 밥을 해서 드시면 그래서 그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덜 쓰게. 자 어쨌든 그 위는 음식물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놓으면서 소화를 조금씩 해서 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위가 너무 일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드셔야 된다. 위를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안 먹어서 위가 활동을 별로 안 해. 늘어날 일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위가 위축돼 버려요. 그래서 뭐 살 뺀다고 그 밥 안 먹고 그런 사람 중에 음식을 안 먹어버리다니까 음식 혐오증이 생기고 음식 맛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위가 위축돼서 죽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카펜터스라고 팝송 부른 남매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아무튼 70년대에 유명했던 미국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몸 관리한다고 안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축돼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자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줄어들 일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만 있어. 많이 먹어서. 그러면 위 확장증이에요. 풀렁풀렁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위 확장.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또 빨리 자고 누워서 자고 오면 이 위 확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에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위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위염, 만성위염, 급성위염, 급성위염을 취하는 거죠. 그냥
조심하고 토사광 났다 그런 거 급성위험 아니 식중독에 의한 그런 급성위험 같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소장이죠. 소장. 자, 소장은 한 길이를 쭉 펴서 보면 한 7m가 넘는다고 해요. 그것이 꼬불꼬불해서 우리 뱃속에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뭐냐면 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어요. 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 양옆. 가운데 예, 네. 주로 배꼽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네. 그게 소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 소장의 첫 부분이 12지장이에요. 12지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장의 첫 부분이 12지장이다. 12지장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12개 합한 거 길이만큼 된다. 그래갖고 12지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소장의 첫 부분, 그 다음 부분은 공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끝 하반부 것은 회장이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소장이 있는데 위에서 온 음식물이 소장을 통과하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까 뭘 소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단백질. 고기에서 나온 단백질을 소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에서는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알코올 같은 거. 그래서 안주를 잘 안 드시고 술 먹으면 빨리 취하죠. 그래서 위에서 빨리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알코올. 그러니까 혹시 약주 드실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음식을 좀 드신 다음에 약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젊었을 때 빈속에 먹어야 술맛이 좋아. 쩌르드한다 이거지. 그만큼 자극을 주는 거죠, 사실. 알코올을 빈속 위에다가 부으니까 위 점막을 자극하니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소장에서는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흡수라고 하죠. 모든 영양분. 탄수화물도 빨아들이고 또 지방도 빨아들이고 또 단백질도 물론 잘게 부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소장에서도 소화액이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에 녹말을 소화시키는 소화액,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액도 나와요. 근데 소장에다 갖다 주는 것이 있어요. 소화액을 갖다 주는 거. 뭐냐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라는 게 있어요. 담즙. 그것이 쓸개는 어디쯤 있냐면 오른쪽 아까 갈비뼈 가장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명치에서 한 10cm 정도 갈비뼈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나갔다 보면 그 속에 그 담낭 쓸개가 있어요. 쓸개 빠진 속 없는 사람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 쓸개 수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하면 되겠어요. 쓸개라고 막아줬지. 회장도 있잖아요. 예? 회장. 회장? 네. 이 회장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쓸개는 뭐냐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해 놓은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에서 관이
이어 와가지고 아까 말한 12지장 있잖아요. 12지장에 연결돼서 담즙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담즙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방을 소화시켜요.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 없으면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지방을 소화시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담속증에 걸려가지고 담낭을 떼어내버렸다. 그러면은 결국은 담즙이 소화관에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방을 잘 소화를 못시니까 그 쓸개를 떼는 분들은 이제 고기 같은 걸 잘 못 드시죠. 지방을 잘 못 드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위 뒤쪽, 아까 바통 말했잖아요. 위 뒤쪽에 췌장이라는 게 있어요. 췌장. 그거를 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췌장에서 췌를 분리해서 또 12장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거기에도 지방, 탄수화물,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소화액이 췌장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12지장에다가 넣어주니까 결국은 소장에서는 소장 자체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있고 간에서 온 담즙도 있고 또 췌장에서 온 췌액도 있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피줄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해독작용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저장을 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빠져나가서 우리 온몸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빨아들여져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온몸으로 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거는 뭐든지 간을 거친다는 얘기죠. 간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건 없어요. 아까 말한 알코올, 술도 먹으면 일단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온몸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간에서 소장에서 빨아들인 음식물 영양소 말고는 찌꺼기가 남겠죠. 그 찌꺼기는 계속 대장으로 넘어가죠. 자, 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오른쪽 갈비란다. 옆구리 뼈 있잖아요. 오른쪽 옆구리, 혁뒤 걸쳐지는 오른쪽 옆구리 뼈 앞쪽 모서리 부분 만져지죠. 네. 거기에서 한 7cm 정도 비스듬하게 사타구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면 그 부분이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 그 돌기가 하나 밑으로 달려 있어요. 충수돌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염증 생기는 걸 우리가 맹장 걸렸다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여기 지금 혁뒤 걸쳐지는 모서리 뼈 있는데 부분까지 있는 장가 맹장이에요. 맹장. 그
그 다음에 거기 맹장에 이어서 이 배 바깥쪽을 따라서 갈비뼈 쪽으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갈비뼈 밑에서 아까 간이나 위 밑으로 해서 배꼽하고 명치 사이를 비스듬히 해서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와서 다시 배 옆부분을 따라서 왼쪽 옆구리뼈 안쪽으로 거쳐서 아랫배 여기 배꼽 밑으로 딱딱한 뼈 만지잖아요. 딱딱한 뼈 있죠. 배꼽 밑으로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그 뼈 쪽으로 가가지고 저쪽 뒤 엉덩이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장은 이쪽 이 배 앞쪽에서 오른쪽 배 앞쪽에서 빙 도는 거예요. 내 배를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다거나 배가 아프다면은 옛날 어른들이 나오면 밑으로 쓸어내려 주죠. 왜냐하면 항문이 저쪽 밑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배가 안 좋다든가 그 다음에 변비가 있다든가 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말한 대로 옆구리뼈 오른쪽 옆구리뼈 안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배 옆을 지나서 배꼽하고 명치 사이를 지나서 다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따라서 이쪽 배꼽 밑쪽으로 이렇게 빙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이렇게 쓸어 주셔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변비 우리 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변이 잘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내 배를 쓴다. 뭐 잘 이해 못 하시겠으면 그냥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내 몸을 내 배를 쓸어준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왼쪽 옆구리뼈에서 아까 오른쪽 저 털나는 그 아랫배 밑에 그 뼈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쓸어주는 거죠. 거기에 똥이 보이는 데거든요, 대변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지압해 주거나 또 때로는 두드려 주거나 하면은 그 변 배출에 도움이 돼요.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대장이다. 대장은 밑에만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지금 양 옆구리에도 있고 지금 배꼽과 명치 사이에도 대장이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저쪽 골반 쪽에 뒤쪽에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소화기 개통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고 소화 흡수를 이런 소화기 계통에서 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건강하게 계시다가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족이면 다는 아니라고 할게요. 되게 좋다.